안녕하세요 레벨 여러분, 엠다살가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할 게 많으니 빠르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사이 토크는 레알 마드리드를, 레알 매니아를 웃고 울린 10대 사건으로 꾸며봤습니다. 한 시즌간 있었던 10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마사이 토크를 차근차근 매주 잘 챙겨 들으셨던 마사이 식구분들이라면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 하는 내용들일 거니까 한번 한 시즌을 되짚어본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티님, 맨 처음 무엇인가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할 토픽은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전 세계 마드리디스타들을 울린 주장 이케르 카시아스의 이적입니다. 네. 저도 울었죠. 레알 마드리드에서 25년간 뛴 살아있는 전설인데 레알 마드리드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자기의 축구 말년, 축구 인생을 즐기러 떠났죠.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나중 가니까 10대 뉴스 계속 나오는 거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잘 도망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쨌든 카시아스 응원합니다. 파이팅. 석현준 따라 한국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네. 호텔 쫓아가고 사생팬 할 테니까. 네. 카시아스 이적 건은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 이상을 헌신해온 이런 헌신적인 선수가 나갔다는 거에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사건이고, 뭐 이번 시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일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얘기할 두 번째 사건이 라파 베네테스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부임을 했는데 결국 눈물과 함께 팀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미드필더가 없는 505 전술이다 이런 비판도 듣고 또 몇몇 선수하고는 사이도 좋지 않았어요. 자기 결정에 막 비웃었다 해가지고 쓰지도 않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출신이지만은 레알 마드리드와 맞지 않았다. 들뜨러진 감독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역대 최악의 감독이다라는 이제 혹평까지 듣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를 갔다가 잉글랜드의 뉴캐슬로 갔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좀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강등은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쪽에서 이제 좀 지지도 좀 많이 받고 하면서 자기 수준에 좀 맞는 곳에 잘 찾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챔스 우승해서 보너스 받았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고요. 네, 그리고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적 소동인데요. 네, 세 번째로 뽑은 게 대야 이적 소동입니다. 이거는 아직도 그쪽 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레알이 일부러 좀 이렇게 거래를 좀 질질 끌어서 자기네들 좀 망신을 피하기 위해서 좀 그랬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내막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쌀건은 어떻게 보시나요? 둘 다 잘못한 건데 서로에게 제 탓 이제 떠넘기기 그런 셈이죠. 안 그래도 올 여름에도 또 말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유로에서 대야가 못 나오나 생각도 해봤는데 나와서 잘하는 거 보고 역시 대야는 대야구나. 페레스가 그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쌀가도님은 데야가 유로에 선발로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예상을 했죠. 유로 페이지에도 대야 주전이라고 일단 올려놓긴 했었는데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교체가 맞다고 봐요. 이제 스페인 언론 쪽에서도 카시아스가 벤치로 내려간 게 충격, 대형 사건 이렇게 보도하기보다는 달콤한 교체, 자연스러운 교체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카시아스가 체코전 이후에 피케 골 넣은 장면에서 좋아하고 경기 후에 막 피케 안아주고 이런 장면을 포착돼가지고 카시아스가 이제 벤치에서도 주장 역할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도 많잖아요. 36살인데 카시아스가. 그래서 데이아한테 이제 그 주전자에 물러주고 벤치에서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 이야기할 사건은 여전히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 의료 체계인 사니타스의 재계약 사건인데요. 작년 9월에 사니타스 2018년까지 계약을 연장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시즌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부상 병동, 선수 몸 관리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또 구단의 감자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아니죠. 한 최근 몇 년간 그런 부상 문제로 말이 많고 사니타스 측에서 이제 진단을 잘못해서 부상이 더 커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정말 사니타스 잘못이라면은 갈아치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이런 의료 체계 갈아치우는 것도 뭐 레알 마드리드급 구단에서는 또 좀 큰 일이고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니타스와의 이제 계약이 끊어진다면은 그때는 페레스 회장 체제가 아니거나 그 다음 회장 역시도 페레스 라인이 아닌 그런 회장이 나야만 이뤄질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건은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작년 11월에 있었던 베르나베우에서의 엘클라시코 4대0 대패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부연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사니타스의 체력 관리 문제, 베니테스 감독의 역량 문제, 또 어수선한 분위기 이런 게 전부 융합된 더비 결과였죠. 그때 레알 매니아도 엘클라시코 정말 했었는데 다들 그냥 충격적인 분위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경기는 뭐 패배 원인, 뭐 원흉, 누가 문제다 그런 걸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 레알 마드리드 역사에 5점으로 남을 만한 그런 참패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여섯 번째 사건은 부정선수 출전으로 인한 코파델레이 몰수패 탈락 사건입니다. 부정선수라고 하면 데니스 체리셰프죠. 그 선수가 이제 코파델레이 32강 1차전 카디스 원정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원래는 출전이 불가능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선발로 나왔다가 그날 또 골까지 넣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경기 도중에 이 경기가 무효다라는 이제 그런 소식이 뜨면서 결국 경기 기록이 백지화가 됐고 2015-16 시즌 코파델레이 참가 자격까지 박탈을 당하는 희대의 사건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나오지 말아야 될 선수를 내보냈으니까 뭐 탈락은 당연한 거고 또 이제 코파델레이 경기에서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도 이제 얼굴 못 보게 되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체리셰프는 결국 자기 살 길 찾아서 겨울에 떠났고 뭐 카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바스가 중간에 좀 부상이 있어서 그나마 얼굴을 좀 봤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사건은 진짜 대단한 친구죠. 우리 카림 벤제마 이 친구가 국가대표 동료인 마티에 발비에나 이 선수한테 이제 그 자기의 그 동료 친구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런 소송이 불었죠. 그 발비에나의 그런 사적인 동영상을 이제 인질로 잡아서 불모로 잡아서 돈을 요구했다는 살다가 자기 그런 같은 동업자를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뻔뻔한 친구죠. 이것 때문에 뭐 발베이나가 프랑스 국내에서 또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했고요. 불쌍하게. 결국에는 이 두 선수 다 이번 조국에서 열리는 유로 2016에 낙마를 했죠. 벤제마 이 선수가 우리 팀에 오고 난 뒤로 참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이 선수한테 뭐 미성년자와의 뭐 그런 성추문 그런 일도 있었고 교통사고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엔 이제 뭐 동료까지 이제 협박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선수가 지금 축구에만 몰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해진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나이 이제 30살인데 30살한테 성숙해진 모습을 기대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특집이네요. 그 다음 사건이 아주 희대의 사건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유소년 선수 등록 관련해서 바르셀로나가 당했던 징계죠.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피파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별별 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 레알 마드리드는 반박 기사도 쓰고 그랬어요. 자기네들이 뭐 어떤 선수는 뭐 등록이 잘못된 거고 어떤 선수는 그런 저촉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구단이 선수를 들여보내지 않고 그냥 방출시켰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근데 피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정을 저지른 걸로 확인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첨언을 하자면 공식적으로 유럽 이적 시장이 개막을 하는 게 7월 1일인데 우리가 지금 피파에 항소를 한 상태고 아직 그게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는데 그 판결이 6월 30일 전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영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반면에 6월 30일 이후 그러니까 7월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면 그 해 이적 시장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여름은 정상적으로 이적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겨울부터 그해 여름 이적 시장 이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올여름 이적 시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포그바 영입이라든지 좀 빅네임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까지 영입을 못한다니까 또 이번에 영입을 팍팍 해놔가지고 팀을 어떻게 좀 안정되게 꾸려야 할 것 같고, 뭐 포그바든 누구든 또 이제 또 달아오르겠죠. 유로 끝나면은. 그럼 그때 또 마살토크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9번째로 뽑은 거는 레알 마드리드 부진과 함께 찾아온 좀 좋지 않은 소식이었죠. 팀의 에이스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다들 이제 자기 수준이면은 이런 꼴이 안 됐다고 약간 동료 선수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마살토크에서 이제 토티님께서 이제 호날두를 마구 비판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호날두가 미운가요? 아니, 호날두가 밉다기보다는 호날두라는 선수가 우리 팀에서 갖는 그런 무게감이나 위치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 경기에 한번 졌다고 해서 이런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이런 발언을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호날두 선수 엄청 좋아하죠. 호날두 선수 좋아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잡아야 했을 것 같은데, 뭐 저도 다 함께 사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수하고 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모든 선수와 이제 선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카시아스 경우에도 아르벨로와 솔직히 사이는 좋지 않았는데 대신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프로로서 대하려 노력했다고 이런 인터뷰를 한 그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프로니까 프로 정신으로서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분보다는 구단을 위해서 좀 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는 게 10번째 사건인데요. 뭐 이건 이제 의문의 여지가 있겠습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라 운데시마를 달성한 아주 대사건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라모스가 선제골을 득점했는데 후반전에 이제 카라스코한테 동점골을 내주고 이제 그 연장전에 아주 처절한 경기를 펼치다가 결국 승부차이까지 가서 호날두가 마지막에 예쁘게 잘 성공시키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 11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네. 우리가 9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라데시마를 하기까지가 12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이제 뭐 11번째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체감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12년 걸렸는데 앞으로는 또 얼마나 걸릴까 좀 그런 걱정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앞섰었는데 어떻게 2년 만에 또 그것도 굉장히 또 다사다난한 이런 시즌에 역경을 딛고 비기어라는 또 성과를 냈다는 것이 아주 놀랍고, 예.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팬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라파 베니테스 감독이 부임해서 시즌을 반 정도 망쳐놨는데 지단 감독이 이제 그 팀을 얼마나 잘 수습했으면 이제 챔스 우승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단 감독의 그런 약간 실리주의적 성격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들을 울고 울린 레알 마드리드 10대 사건을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어떻게 동감이 되신지 모르겠네요. 뭐 즐거운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뽑은 10가지 사건 외에도 또 여러분께서 언급하고 싶으신 사건이 있다면은 이번에 댓글로 달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4회는 2015-2016 시즌 베스트로 꾸며봤는데요. 네,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열띤 토론과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하나씩 또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M.코바치치님께서 투트님께서 에스칼란테를 뽑으신 게 의외였는데 이렇게 마이너한 선수들까지 하나하나 챙겨줘서 역시 투트님의 이런 축구 지식에 감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베티스의 세바이어스와 비아레아의 마티아스 나우엘, 이런 영권 선수들이 자기는 좀 주목하고 싶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 요네테님께서는 공격진에 이과인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세리에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사나이로서 그 선수가 갖는 또 가치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마동사님께서 정치 베스트도 뽑아달라 그랬는데 이러다가 저한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수영님께서 치치리신이 댓글은 살롱님께서 읽어주세요, 이렇게 댓글 다하셨는데 치치리신님께서 직접 토티님께서 읽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댓글은 토티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베일매니아님께서는 이번에 토티님께서 뽑으신 유망주 11에 성장된 에릭 베일리가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되었는데 무리뉴도 베일리를 얼마나 눈여겨봤는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베스트 11 뽑을 때 그 베일매니아님께서도 어쩔 수 없다,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 이 세 팀이 너무 독보적인 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치리치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뽑아주신 라리가 베스트 11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제 공격부터 호날두, 수아레스, 그리즈만, 그리고 미들에 크로스, 모드리치, 코케, 수비에 마르셀로, 고딘, 페페, 카르발, 그리고 골키퍼 나바스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아틀레티코 전술상 수비에 좀 더 치중하는 걸 감안해서 오블락 대신 나바스를 뽑았다라고 해주셨고, 바르셀로나 선수가 수아레스 뿐인데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스가 하드 캐리를 했다라고 해주셨고, 제가 뽑은 유망주들은 기억나는 선수가 몇 없어서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남겨주셨고, 마지막에 유로 조별 예선에서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가 맨 오브 더 매치 받고 뭐 난리 났다, 칭찬을 기대한다라고 해주셨는데, 쌀가우님 칭찬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칭찬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흔드님께서 칭찬을 해주시는 걸 치즈님께서 듣고 싶어 하실 텐데, 둘이 원래 잘하는 선수니까 이런 국가대항전에서는 에이스 노릇을 당연히 해야죠. 모드리치도 잘했고 크로스도 잘했고, 뭐 웨일스의 에이스인 베일도 그날 아주 그림 같은 프리킥을 넣으면서 이번 유로 전체적으로 우리 소속 선수들이 활약이 아주 고루 좋은 것 같아서, 예, 저도 좀 경기 볼 맛이 나네요. 예. 네, 이렇게 댓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음에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만의 사건 이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아니면 TGC님처럼 유로에 관한 이런 이야기 해주셔도 감사하고요. 그것도 아니면은 뭐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 뭐 어떤 게 좋았다 이런 것도 좋고, 또 마사토크 누구 목소리가 마음에 든다, 이런 댓글도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마사토크 이번에는 레알 마드리드 10대 사건으로 뽑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다시 되짚어봤는데 정말 다사다난한 시즌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있었네요, 1년 동안. 중간에 감독을 갈아치우고 엉망진창인 의료팀의 레전드는 떠나고 에이스가 애들 비하하고, 그런데도 우승을 했어. 얼마나 강팀입니까?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다들 어디 도망가지 말고 비하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고, 아니, 협박할 바에 그냥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팀 행복 마드리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터티님도 행복하시길. 네, 쌀가루님도요.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럼 마스터크 다음에는 또 이렇게 여러분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다음에까지 여러분 날씨 더운데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